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모습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보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 시민들은 내란 동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 전 총리는 결국 참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첫 소식 김초롱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을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180여 곳이 연합한 광주 비상행동 등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민주묘지 참배에 반대하러 나온 겁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계엄의 문을 통과했던 작자가 감히 그 발길로 다시 어떻게 이 민주의 문을 통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전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지지하는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대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민들이 집결한 지 1시간 반 뒤 한 전 총리를 태운 버스가 5.18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버스에서 내린 뒤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민주의 문을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멈춰섰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전 총리는 여러 차례 이 같은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참배를 하지 못한 채 2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날 오전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국민 통합이 강조됐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이나 탄핵 등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만큼 대선 행보 첫날과 같이 호남 민심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지역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동조 혐의로 논란이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국정 운영을 함께했던 만큼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정권의 책임조차 외면한 채 출마를 강행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무총리하고 대응을 했으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덕수 총리는 대응을 잘해야지. 그 대통령 나온다고 한번 되겠어라고 또 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정한 것 같아.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선의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분노했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재판 결과가 널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며 강한 반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민들도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린 바람에 나라가 지금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인데 세상이 나라가 어떻게 될란가 걱정이 되고 어제는 너무 잠도 안 오고. 이제 한 가지 예통한 것은 대법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곳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논하는 것은 도저히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도 혼란과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데 대해 광주 전남 정치권이 규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도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동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의 주체 세력이라며 대선 출마를 비판하는 SNS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어제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연구개발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지역사회는 이번 조치가 위기를 극복할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과잉, 탄소 중립 전환,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여수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자 산업부는 즉각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공고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2027년 4월까지 2년간입니다. 앞으로 여수시는 기업 투자와 경영 안정자금 등을 지원받게 되고 정부로부터 622억 원의 지방 교부세도 배정받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2년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영암구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뒤 정부의 조선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고용과 생산량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기업들은 인근 지역 사례처럼 석유화학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 정부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자금이 원활하게 수혈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금융 부분에 어떤 각별하게 정책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전남도와 여수시는 앞으로 총 3,707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이끌 계획입니다. 특히 신산업 연구와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연구 개발 지원에는 1,5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예산 승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역의 산업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고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력하게 재정 투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석유화학의 불황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국가 기간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에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을 정부가 주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가정의 달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다채로운 축제가 한창입니다. 녹차로 유명한 보성에서는 다양 대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이 녹차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축제 소식 김영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초록색 물결이 출렁이는 보성 녹차밭. 관광객들이 녹차밭을 거닐며 봄을 만끽합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갓 올라온 어린 녹차잎을 따 냄새를 맡아보니 향긋하고 그윽한 녹차잎의 매력에 금세 빠져듭니다. 녹차 잎을 엄청 많이 따고 냄새도 엄청 좋고 그래서 집에 가서 우려서 먹어보려고요. 올해로 48회째를 맞은 보성 다양대축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간 일대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에는 녹차 만들기와 전통차 시음 등 30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새롭고 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녹차 티백으로만 먹다가 이렇게 직접 우려낸 걸 먹으니까 더 깔끔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음식. 녹차로 만든 음식과 음료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가 사람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녹차밭 보면서 각종 음식들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행사도 많이 하고 재미있게 좀 잘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성 다양 대축제를 비롯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축제가 열립니다. 광주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축제인 하우펀이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고 전남에서는 담양 대나무 축제와 나주 금사정 동백축제, 여수 거북선 축제, 해남 공룡 축제, 완도 수산물 축제 등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는 15일부터 4일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행사 기획 당시 인권위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두상 참여 의사를 물었지만 인권위가 불참 의사를 밝혀 공식적인 참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가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예산 153억 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됐습니다.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있는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전부 운용하려면 670억 원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서 일부가 확보된 겁니다. 광주시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역 예산이라며 25억 원을 남겼지만 국회에서 이를 늘렸다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민생 추경 예산 가운데 7개 연관 산업을 통해 2,390여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무안과 여수공항 안전시설 설치 분야 35억 원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생 지원금 26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농자재 가격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